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 궁금하시죠? 월드리뷰 시간, 황준호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예. 자,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됐을 때 한국과 미국이 연합지휘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한국의 구상이 공개됐죠? 예, 전시작전 통제권은 내후년 2015년 말에 환수되는데요. 예. 그 후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지휘구조를 만들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방부가 실무 수준의 합의라고 한 내용이 그저께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말에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예. 그저께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기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때는 한국하고 미국이 따로따로 사령부를 만들어서 각각 지휘권을 행사하되 양국 군대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긴밀히 협조한다. 이런 게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국방의 원칙,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쟁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한다라는 원칙에 따른 거였는데요. 예. 이번에 나온 구상은 그림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 지휘 체계를 갖추기로 했죠. 예, 그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한미연합 전구사령부라는 거를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현재 한미연합사령부하고 사실상 같은 거를 다시 만드는 건데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장성은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연합전구사령부라는 걸 만들면 거꾸로 한국군 장성, 즉 한국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전구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한국군하고 미군이 자리와 위상을 바꾸는 건데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 실질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미국이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건데 미군 역사상 그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될 걸로 국방부가 기대했었는데 예. 회담 의제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미군이 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다시 열리면 합의가 될 걸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미뤄졌는데 그때도 과연 미국이 합의를 해줄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한미 간의 불협화음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각각 사령부를 만들지 않고 현행 한미연합사 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거는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의 미국 의존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예. 그거를 관철시키려다가 오히려 한미동맹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한미 실무진 간의 잠정합의다라고 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과연 미국도 그렇게 잠정합의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자주국방 원칙에도 안 맞지 않나요? 예, 뭐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도 크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연합정구사령부를 만들면 전작권을 가져오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작권 환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라오스에서 탈북자 군명 북송을 계기로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논란이 다시 일고 있죠.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예. 민주당이 내놓은 북한 주민 인권 증진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계류되어 있는데요. 예. 이번 탈북자 북송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법안이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지 인권 개선에는 아무런 실효적인 효과가 없고 또 국내에 있는 탈북자 단체나 인권단체한테 돈을 퍼주는 법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북한 주민 인권 증진법이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농업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새누리당 법안하고 다릅니다. 네, 새누리당 법안대로 탈북자 단체들이 지원을 받으면 뭐가 문제죠? 탈북자 단체라고 하면은 임진각에서 삐라 뿌리는 일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삐라 뿌리기는 휴전선 주변에 긴장만 키우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판에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은 뉴라이트 단체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뉴라이트 지원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논점, 시각 시선 이런 거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요. 지금은 탈북자 외교를 새롭게 정비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지원과 관리 문제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탈북자 지원 업무는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요. 탈북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져가지고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있는데 부처 간의 예산 싸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터키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고요?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공원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변했고 그거를 경찰이 과잉 진압하면서 수백 명이 다치고 1,700명 정도가 연행됐습니다. 예. 이스탄불의 상업 중심지이자 정치 1번지다라는 이름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탁심 광장이 발단이었는데요. 이 광장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6일째 계속됐는데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권 퇴진 시위로 바뀌었고 어제는 67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에르도안 총리가 집권 10년 중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그런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바닥에는 정부가 터키의 세속주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세속주의 그리고 정교분리 이런 원칙을 훼손시키고 예. 이슬람주의를 밀어붙이는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터키의 키스 시위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예. 한편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 집회가 크게 열렸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어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참가했는데요. 예. 1994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명한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은 후쿠시마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일본의 여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작년 말까지 집권했던 일본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전면 폐쇄하다, 점차적으로 전면 폐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책을 바꿔서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반발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본에는 총 5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전 2개만 가동해도 전기가 별로 부족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찬반 양쪽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